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도 KB부동산 주간 보도자료 2020년 11월 9일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매수 심리 상승 중.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세 유지. 전세 불안에 부동산 등 광역시에서 매수 심리 증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 지난주 0.7%보다 소폭 낮아진 0.46% 기록. KB 부동산에서 발표한 주간 보도. 주택시장 동향을 하면 부산이요. 매수 지수가 85.9에서 95.9, 대구는 105에서 108, 대전은 100.3에서 103, 울산은 82.9에서 107. 기준점이 100에 근접하거나 100을 넘어가면서 매수 심리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5개 광역시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어떻게 보면 지난 서울 서건 계속 상승장을 하던 것이 좀 주춤하다고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5개 광역시가 갑자기 상승하고 있다. 특히나 매수 심리,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갈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니까요.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전부 다 상승이다. 전부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상승이 아닌 지역이 전국적으로, 이런 일은 사실 좀 드물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정부의 크나큰 역할이었다. 표현은 이상할 수 있어도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5개 경역시가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네요. 오히려 수도권이 가장 밑으로 쳐졌습니다. 전국보다도 밑으로 쳐졌고요. 5개 광역시가 10월부터 갑자기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네요. 시도별 아파트 매매額부터 보시면 세종, 세종이 지난주에 안 보이는 듯 하더니 지지난주였네요.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클래스는 영원하다인가요? 부산, 울산, 충북.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부산 또 울산 같은 경우가 새로운 신흥 강자로 다시 오는 듯합니다. 서울을 놓고 보면 은평구 0.9, 중구, 성동구, 도봉구, 노원구. 거의 최근에는 여기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상승률 순위권 내에 들어있고요. 성동구, 중구, 성동구도 어떻게 보면 참 꾸준한 곳이고요. 중구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사실 아파트가 중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0.3, 그래서 김포 0.85, 고양 일산 동구 0.63, 고양 덕양구 0.58, 파주 0.5, 용인 수지구 0.4.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김포가 쭉쭉쭉 거의 와 할 정도로 쭉쭉쭉, 고양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구별로 돌아가면서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덕양구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고양시도 계속해서 순위권에 오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일산이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산과 관련된 좀 나쁜 이야기나 어쨌든 그런 얘기만 나오면 일산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언짢아하시고, 야 이제 좀 오르는데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도 좀 잠잠했었는데 다시 또 차트에 등장 했다고 할 수 있네요. 용인 수지구는 사실은 전통의 강자였었는데 한동안 안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이 전주 대비 0.34%, 그래서 상승폭은 축소됐네요. 그다음에 보시면 수도권 5개 광역시 이렇게 됐는데, 자 수도권은 상승이 쫙 되다가 최근엔 좀 했고요. 전국도 그렇고, 대신 5개 광역시가 꾸준히 조금씩, 그러니까 5개 광역시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매매 전세 가격을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종 전세 가격 세종, 울산, 서울, 경기 이런 순이다라고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세종은 다시 또 한번 매매와 전세가 전부 다 1등을 탈환하는, 무슨 방탄이니 너? 최근에 가요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방탄의 다이너마이트가 순위 내려갔다 다시 이번에 1등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세종이 거의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세종 울산은 거의 지금
매매가격, 전세가격 전부 다 압도적이네요. 부산이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은 현재 상승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은 전세가격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구가 0.89, 송파 0.79, 성동구, 은평구, 성북구 이런 순인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전세 가격은 꾸준히 순위에 머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중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중구가 미스테리하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이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직주 근접에 중구만큼 좋은 곳도 없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도 일산, 안양이 높은 상승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양 동안구, 고양 일산 동구, 고양 일산 서구, 화성, 구리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안양 동안구 같은 경우는 무려 1.01% 올랐으니 상당히 많이. 그런 다음에 고양 일산 동구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고양시 같은 경우가 현재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게 매매 전세 가격이 다 상승을 많이 하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매매 가격 자체도 전세 가격이 이렇게 그 고양시가 오른다라고 하면 매매 가격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5억짜리인데 만약 전세가 4억 6천까지 갔다. 그럼 5억, 요즘 같은 이런 상승장에 매매 가격이 5억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겠죠. 결국에는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매수자 우위 지수를 보시면 서울은 81.1. 그러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매수 심리 상승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뭐 지난주보다는 오르긴 했는데 뭐 이 정도면 뭐 유사하다가 표현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자리 걸음이다. 매도 문의는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내년 전에 좀 팔아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현재 뭐 있으니까요. 뭐 다주택자라고 하기는 뭐고 뭐 2주택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보유세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매도를 타이밍을 좀 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국적으로는 뭐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얘 누구니? 대전. 대전이 가장 현재 끝에를 보면 전부 다 올라가는 추세인데 부산 같은 경우가 9월 21일부터 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대구도 그렇고, 근데 전체적으로 뭐 오히려 서울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서울 수도권과 그 외의 지역은 서로 이제 순환을 좀 한다. 순환론이라고 뭐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데, 서울 수도권이 오를 때는 그렇지 않은 지역이 좀 덜 오르고, 서울 수도권이 좀 잠잠해지면 그 외의 지역들이 좀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매수 우위 지수만 놓고 볼 때는 제가 한 편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도 하네요. 왜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점점 매수 위치가 떨어지는데 그 위에 지역 보시면 오히려 점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들이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걸 좀 보자라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 성동구는 이제 정책 발표 이후도 갭 투자, 그래서 수요자들이 서는 20-30평대 매물 최고가 갱신, 옥수, 금호 등은 강남 쪽 진입이 편리하다. 뭐 무척 편하죠. 강남뿐만 아니라 광화문 가기도 사실 편합니다. 그래서 왕십리는 더블 역세권으로 실수요자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 거기 센트리스 뭐 그런 아파트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동구 이제 서울숲 일대 고급 주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좋은 곳들만 있다는 느낌도 좀 들죠. 그다음에 도봉구 전세 매물 구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매매로 전환하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너무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럴 바에는 까짓 뭐 전세가 이렇게 오르는데 인력이 막 오르다 보니까 그럴 바엔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 올랐네. 이런 분노에 게 있지 않나. 그래서 GTS 근데 우회 신설 연장, 그리고 창동 역세권 개발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고양 덕양구, 화정, 행신 역세권 아파트가 지하철 이용 서울 진입 표라고 빠르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밀려오는 수요가 아무래도 뭐 화정동 행신도는 그래도 서울 바로 옆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요. 2023년 개통지인 GTS A 노선 수혜지로 투자 관심도 높은 편이다.
고양시청 이전 호재가 있는 행신동 및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진행 중인 성사동 일대. 네, 그러니까 여기는 고양시청이 좀 더 안에 있던 게 서울로 좀 가까이 또 왜냐하면 그쪽에도 새로운 그 택지 개발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옮기려고 한다는 게 오히려 또 네, 호재가 된다 이렇게 되죠. 파주 같은 게 규제 지역이 제외된 김포 파주 매주 급격히 네, GTX A 노선 서울 문산 고속도로 제2 외곽순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서울 그 전세 대란이 진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7호선 청라연장선, 네,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GTX B 노선 예비대상선 통과, GTX D 노선 포함. 네, D 노선은 뭐 지금 말만 나오는 거 실제 그건 무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타필드, 코스트코 입점 예정에 따른 생활 편의시설, 네, 이런 것들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세. 중구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전세 시장에 매매 시장으로 진입이 막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매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대출이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사실은 대출이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중심 3호 6호선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으로 전세도 꾸준하다. 네, 실제로 네, 그렇죠. 송파구는 전세 매물 품기로 전세가 지속적인 상세. 거주요건 및 출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축소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시대로 그러니까 워낙 그 송파구에 아파트가 많은데 그 전에는 그냥 세 놓고 있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팔려고 하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살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전세를 나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전세 물건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경기 동안고 가장 많이 올랐죠. 임차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요. 수요 공급의 괴리가 여전히 큰 편이고 특히 학군 수요 선호도가 높은 평촌동 일대 단지들 전세가 네, 한마디로 항상 이렇게 전세 풍기 형성이 있을 때는 학군 좋은 곳들부터 그렇게 되죠. 그런데 내년 1월에 호원주거 입주 예정 물량이 풀리기 전까지 한 두세 달 정도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가면. 그다음에 일산 동구는 전세가 임대인이 이전 금액보다 크게 올려놓는 상황이 있어서 그마저도 구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네, 월세 전환 물건 증가로 전세 물건은 갈수록 네, 예측인 14일 월세살래 다 예측했던 거죠. 네.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남동구 간석동 일대 단지들이 1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에 해당되는 역세권들 인천광역시청, 교육청, 공원 인프라가 다양하고 장연 평형을 찾는 고객이 꾸준한 대비에 물건이 귀하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는 전세 물량이 더욱 심화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저 간석동 근처가 이제 간석동, 구월동 뭐 요쪽이 그 인천 지하철 2하 국철 1호선 또 인천시청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 또 공원도 크게 또 있고 그러니까 편리성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사람들이 몰리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듯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번 주 현재 매매, 전세 둘 다 현재 상승을 하고 있어서요. 과연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지 사뭇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